저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나 진짜 한 달에 50만 원만 벌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라고 목표를 정해놨어요.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50만 원을 이제 달성하는 그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지식 노마드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내가 일을 만들어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8년 전에 여자나이 40, 두 아이 엄마, 경력 단절 6년 이런 경험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그때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결혼 전에 강사로서 활동했던 지식과 경험이 있었죠. 근데 그 지식과 경험을 누가 알아줘? 이게 묵혀뒀던 건데 라고 했지만 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지식을 좀 더 추구하고 그 시대에 맞게끔 내가 활용하는 능력을 더했더니 그 지식과 경험이 지금 제가 8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이 된 거잖아요. 막상 나오려고 하니까 일과 관련된 인맥, 일과 관련된 정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보니까 정말 맨땅에서 혼자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았어요. 내가 지금 강사로서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내가 그만큼의 지식을 충족시켜 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지식을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도서관 가서 책을 빌리는 거였어요. 제가 강사로 시작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트렌드로 강의를 하는지가 궁금했고 요즘 직장인들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자기계발에 관련된 책들을 대부분 빌렸고 그리고 또 이제 강사들이 이제 쓴 책들 있죠. 그 두 부분의 책들을 한 몇십 권씩 갖고 와서 계속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가 어떻고 그 다음에 지금의 강의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두 번째는 사실 가장 필요한 거 내가 실력을 쌓았다 하더라도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강사와 그리고 교육하는 회사를 이어주는 그런 중간 단계의 플랫폼이 있었어요.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 올린 내용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봤죠. 그래서 요즘은 리더십 강의가 많구나. 요즘은 조직 소통에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거는 어떤 부분, 그리고 대상자는 신입사원이면 어떤 부분, 그리고 팀장님이면 어떤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지금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데이터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왕 제안을 한다면 이들이 요구하는 그런 그 분야로 제안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같은 이야기라도 그 회사가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들이 어떤 부분인지도 파악해서 제안서를 작성할 때는 그들이 쓰는 용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어떤 그 단어를 활용해 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서 그들이 딱 봤을 때 같은 내용이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제안서가 왔다라고 느껴지게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제안서도 만들고 그러면서 도전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저 역시 6년 동안 전업주부의 삶을 살다가 다시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첫 번째 마음이 뭐였냐면 나 진짜 한 달에 딱 10번만 강의했으면 소원이 없겠어 이 마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강의를 가고 싶은데 아무도 안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키우면서 그 송파 어린이 문화회관에서 홍보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회관에서 CS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담당자분이.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저 예전에 CS 강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청바지만 입고 애들 손잡고 문화센터에 갔었던 제가 정장을 오랜만에 차려입고 그렇죠. 이게 먼지 쌓여있던 구두를 막 깨끗하게 닦아서 딱 구두를 신고 이제 강의하는 강사 이은주로 가서 이제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다음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받은 게 5만 원짜리 퀴즈 쿠폰을 받았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계는 기회를 만드는 단계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회를 만드는 단계에 대한
기간을 정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계속 기회만 만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익이 되지 않겠죠. 예, 기회는 굉장히 많고 이 사람이 해본 경험은 많은데 수익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3개월 안에 이렇게 기회를 쌓는 그런 기간을 둘 거야 라고 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제안을 낸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돈과 상관없이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기회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 기회가 지나게 되면 이제는 돈으로 이제 버는 단계예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월 수입을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는 나는 5만 원을 벌어볼 거야. 아니면 나는 10만 원을 벌어볼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10만 원을 벌어본 사람은요, 1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단돈 10,000원이라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정말 아무것도 벌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가지셔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단계에서 나 진짜 한 달에 50만 원만 벌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라고 목표를 정해놨어요. 처음에는 전혀 안 됐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50만 원을 이제 달성하는 그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세 번째 단계는 월 수입이 정해지면 이제는 우리는 연 수입을 관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규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들쑥날쑥하는 수입을 우리가 관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때 수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수입이 없으니까 이번 달에는 그냥 쫄쫄 굶어야겠. 이게 아니라 이번 달에 수입이 없다는 걸 내가 예측이 되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이제 기획을 해서 오픈 공개 강좌를 연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게끔 해서 거기서 수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글을 써서 거기서 수입을 얻는다든지 그래서 고정적인 제가 기업 강의를 하는 수입이 있는데 특히 기업교육에서는 2월하고 8월의 비수기예요. 예, 2월은 교육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안 하고요. 8월은 여름 휴가를 가시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을 뒀을 때 2달은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없다면 내가 1년에 10달 동안 수입을 가지고 이 비수기의 수입까지 메꿔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연으로 해서 내 수입을 생각해. 내 매출. 그래서 연매출을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해서 그걸 1년간의 어떤 수입으로 분배해서 균형 있게 내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3단계. 자, 이 연매출이 내가 예상하는 수익만큼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단계가 되면 이제 4단계로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질과 양을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한 만큼 수익이 벌린다는 걸 알아요.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아서 정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기회가 연결되기 시작하면 정말 내가 노력하는 만큼 수익이 벌어지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너무 재미있고 일하는 기쁨을 느끼게 되니까 계속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지금에 내가 써야 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써야 하는 에너지까지 다 끌고 와서 써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몇 년 지나서 보면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유가 뭐냐면 번아웃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우리의 이 지식 노마드의 삶은 그냥 몇 달, 몇 년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4단계에서는 질과 양을 구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안 되는 일이 있어. 그러면 그 일은 이제 하면 안 되겠죠. 그 대신 수익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 시간과 그 노력을 투자한 대비 수익이 많이 나는 아니면 내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자꾸 방향을 틀어야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과 양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게 4단계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뭐냐? 이제는 내 몸값을 올리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페이를 받아야 당당하게 내가 받는 거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지식 노마드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내 지식과 경험을 얼마에 팔아야 돼?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어? 이걸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그 단계를 이제
해서 내가 이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면 본인의 몸값도 설정하실 수 있어야 하거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이걸 점점 높여가서 제대로 당당하게 페이를 받으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일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노력에 대한 페이도 다 받으면서 또한 내가 원하는 삶도 살 수 있는 이런 일과 그쵸 그 삶에 대한 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몸값을 올리는 단계입니다. 기회가 연결되고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무엇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알아야 요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 걸 알리는 게 더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내 입력인데요. 우리가 흔히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하면 이 사람이 떠오르면, 아니면 이 제품 하면 딱 떠오르는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개인 역시 이걸 하는 사람 하면 내가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되게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라서 사람들을 만나서 저 강의하니까 강의 좀 주세요,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블로그를 처음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제가 했던 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 그 다음 만나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SNS도 하시고 플랫폼도 이용하시겠지만 특히 검색되는 채널들이 있죠.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제가 쓴 글이 몇 년 전에 쓴 글이라도 이제 검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와서 지난번에 여기서 강의하셨던데 그 내용 보니까 우리 회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강의와 너무 유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좋아서 저희도 똑같은 강의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서 전화 오는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굳이 이은주가 뭐 하는 사람이야,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야 라고 굳이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블로그에 들어와 보면 제가 지금 현재 1800개의 글이 쌓여져 있는데 그 글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몇 년도에는 이런 강의를 했구나, 이때는 이런 사람들과 모여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구나, 주말에는 여기 가서 휴식을 취했구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전화가 오는 거죠. 이미 저에 대해서 80% 정도는 검증을 하고 연락을 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때 상황에는 저를 갑과 을의 상황으로 보시지 않고요, 파트너, 동등한 파트너의 상황으로 저를 대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교육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파트너의 형식으로 교육 의뢰를 하시고요. 그렇게 전화 온 분들은 거의 교육이 연결될 가능성이 90%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이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내 입력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마다 그런 부분들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의 세상에는 SNS가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저는 블로그만 해도 됐었는데 이게 텍스트가 사진이 되고 사진이 영상으로 옮겨지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블로그도 하고 있고 브런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는 이제 유튜브, 네이버, TV 하고 있고요. 예, 소통으로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이제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찍고 있는 내용들을 음성으로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쌓여 있는 지식과 경험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이 잘 아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이제 실어놨는데 내가 잘하는 게 있을 거고 남들이 잘한다고 하는 게 있을 거고 꼭 남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제가 아는 저희 남편의 친구는 검색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컴퓨터를 산다거나 노트북을 산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바꿀 일이 있으면 그 남편의 친구한테 꼭 검색 좀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정말 이런 내용들을 다 한번 비교 검색해가지고 가장 저렴한 사이트를 딱 보내줘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뭐냐? 나 그냥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타인이 인정해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배우고 싶으시죠? 누구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칭찬해주는 거, 그렇죠? 남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흔이란 나이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마흔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죠. 근데 서른의 삶과 마흔의 삶이 굉장히 다른 이유는 서른은 내가 뭔가 선택하거나 주도할 수 없는 상황, 환경이에요. 뭐 결혼을 한다든지 출산을 한다든지 육아를 해야 하는 시기. 그때는 내가 뭔가 선택하기보다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아서 도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마흔의 순간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뭔가 도전하는 데 있어서 용기도 생긴다고 할까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나이. 50이라고 하면 조금 내가 나이가 들었나? 라고 생각하는데 마흔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마흔에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흔이란 나이를 두려움의 나이로 보지 마시고 도전의 나이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흔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마흔이 가기 전에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들을 도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